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해커가 하라는 대로 본인 컴퓨터를 본인이 해킹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백신을 꺼주세요. 내가 보안에 많이 신경 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로 어떤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 제가 드릴 겁니다. 다이어트 약 사기. 나중에 내가 피의자까지 됩니다. 그냥 끝까지 털어버리네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알려져서 모두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전민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해커들 양성하다가 대한민국에 왔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NK지식연대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한 중에서 회생파산, 사기범죄, 교통사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해커 노말틱입니다. 오늘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 하나가 내 통장 그리고 내 신분, 내 인생의 기록까지 통째로 털리게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대형 해킹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유심을 바꾼다든지 링크 클릭하지 말라든지 이 정도 예방법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예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건지. 네, 해커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해킹 수법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최근엔 특히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최근에 체크포인트라는 보안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체크포인트에서 공개했던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2025년 10월에 사람들한테 문자가 한 통씩 갑니다. 골드만삭스 급등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은행사가 추천을 했으니까 그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왓츠앱에 비공개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금융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프로필을 알고 보니까 AI가 다 만들었던 거고 그 채팅방에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익도 인증하고 알고 보니까 그 90명 모두가 AI였습니다. 이거를 트루먼 스캠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트루먼 스캠. 네, 영화의 트루먼 쇼처럼 혼자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악성 앱을 주면서 사기를 벌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섭다. 더 무서운 게 AI들이 이제 참여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사이트라든가 이 링크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돌릴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조직이 존재했을 텐데 이제 개인 한 명으로 인해도 이런 네.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1년 생각해보면 AI 발전이 처음엔 사진 합성 정도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세요. 영상 영상 나오고, 네. 아이들 뭐 춤추고 이런 것까지 너무 현실감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범죄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해킹한 뭐 내 컴퓨터나 휴대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게 집에 있는 홈캠으로 집안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뭐 신분증 같은 거를 캡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로 활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방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기를 통해서 해킹을 한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충전기 해킹 전 처음 들어봐요. 충전 케이블인데 그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해킹이 되는 거예요. 이 도구가 실제로 외국에서도 판매 중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여러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핸드폰에다가 꽂아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거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냥 도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뭐 안드로이드든 iOS의 문제점, 결함이 있어야 그게 해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케이블 뒤에 보면은 USB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우스를 꽂을 때도 USB로 꽂죠. 네네네. 키보드도 USB로 꽂죠. USB 자체가 키보드와 마우스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꽂혀졌을 때 키보드 입력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꽂으면 컴퓨터가 해킹이 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주로 정품 위주로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있는 케이블을 함부로 꽂아서는 안 조심하는 되겠구나. 것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이거 충전해주세요 이런 적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꽂는다. 사실 그게 위험 가능성을 따지자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변호사님이 핸드폰을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충전해주세요 하면 그 핸드폰을 저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치. 물론 지금은 굉장히 민감해져서 많이 보완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심을 그대로 빼서 이용한다거나 와, 그럴 수도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저는 어제도 식당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앞에 테이블을 잡는다고 스마트폰을 올리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저러지?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유튜브에 그런 거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네. 휴대폰 놓고 가도 안 사라진다. 외국인들이 네. 보고 막 놀라는. 네. 휴대폰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 느리면은 답답해서 못 참는 그 한국인 특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이런 곳에서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있었던 해킹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호주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떤 분이 공항에서 사용하는 무료 와이파이 이름 퀀타스 항공이었는데 퀀타스 프리 와이파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와이파이를 하나 자기가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해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와이파이 들어가면 가끔 포탈이라고 해서 인터넷 창이 딱 뜨는 경우 혹시 보셨나요? 그런 페이지로 위장을 하는 건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 계정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했는데 충격적인 게 이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안 걸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들 중에서 특히 여자만 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인스타 아이디를 보려고요? 욕구겠죠? 아무래도 그 사건이 있었는데 와이파이를 쓸 때도 무조건 공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파이 들어갈 때 혹시나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 그러면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알 법한 이름 쓰면 의심 없이 그냥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야 이거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한 번은 당했겠구나. 내가 몰라서 네.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경각심을 아예 가져도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입니다. 그래놓고 진짜로 검찰청 주소랑 거의 똑같이 생긴 주소가 와요. 그러니까 spot.go.kr로 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 클릭은 검찰청입니다. 뭘 확인하세요. 내지는 과태료가 뭐 왔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게 택배 어디 왔는데 뭐 확인하세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누르는 거예요. 아무리 보안에 관심이 많아도 검찰청? 뭐 경찰청? 뭐 이러니까 좀 무서워서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면 사이트가 검찰청 홈페이지랑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가짜 페이지에 신상 정보를 입력해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내가 입력한 신상 정보랑 그대로 영장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고 당황하고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상한 걸 누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박희태 변호사님 어디 갔다 오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영상을 다 뿌리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겁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뭘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욕심과 공포.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도 있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아예 너무 의심을 안 할 당연하다고 생각을 정도의. 해서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전화 받았었어요. 제 영상을 마사지숍에서 갖고 있다는 거. 저도 받았었어요. 그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하는데도 그쪽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순간에 그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들한테 뿌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고 끊었는데도 그 찜찜함이 네. 굉장히 오래 갔던.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또 수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앞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며칠 동안 거의 오해가 아 요즘에 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온 거 나 이거 알아.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그럼 일부러 요 상대방 놀리기도 하고 막 시간 끌면서 문자로 재밌게 막 답해주고 뭐 이런 영상들 많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호기심도 많고 요걸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로맨스 캠도 다 한번 당해보고 결정적인 때까지는 안 가지만 뭐 주식 리딩방도 다 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번호는 응답 받은 번호로 지들 사이에 그 장부가 남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십 통씩 오는 거예요. 그 번호를 하나 없앴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귀찮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놀아주시는 거 진짜 위험. 그리고 왠지 요즘엔 AI 발전해 있으니까 이 목소리 들은 네. 거 따가지고 또 나를 범죄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연락처들을 이미 확보했다면 목소리만 따기 위한 목적의 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방송에도 나오지 않은 아주 핫한 사기 사례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네네.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떠요.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는데 체험단 모집 이런 다이어트 약을 먹고 만약에 체중을 얼른 이상 빼면
심사를 해서 1등한테 500만 원 준다. 이런 거 광고가 봤는데 있어요. 나도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받았어.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요. 아, 살이 이만큼 빠졌어 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 걸 넘어서 당신은 지금 미국 본사에서도 1등이라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잖아요. 제세 공과금을 먼저 내셔야 되는데 연방 세금 33%를 줘야 됩니다. 600만 원을 넣으시는 거야. 600만 원 넣으면 이거를 받기 위해선 또 무슨 소득세가 있고 뭘 내라.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2천만 원보다 더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거면 또 다행인데 이 사람은 한 번 범죄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호구,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에 당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서 이 사람한테 또 2차 사기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정도로 2천만 원을 냈는데 혹시 사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는 해커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연락이 정말요? 와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법무법인 사이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락을 하면 피해를 복구해 준다고 하면서 착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한테는 개인정보 주는 게 좀 쉽게 주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소송 걸 때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름, 주민번호, 계좌까지 넘겨주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이 돼서 나는 여기서 피해를 보는 면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피의자까지 됩니다. 그냥 끝까지 이게 실제 털어버리네요.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또 와요. 또 와요. 혹시 무슨 약 드셨죠? 그거 마약이에요. 아. 출석하세요. 와. 영장 나온 거 한번 보세요라고 링크를 주고 폰에 일정한 걸 깔아서 완전히 탈취를 해버리는. 너무 잔인하네요, 요즘엔. 이거 한 번 당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알려져서 모두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범들의 어떤 전화를 받았거나 중간에 쎄함을 느꼈다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하라.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면 항상 PD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범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없는 데로 가서 받으라 그래요. 특히 유괴 전화 이런 것들, 네 애가 유괴됐어 이런 거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받으라 그래요. 그 이유가 본인은 지금 공포 상태 그리고 내가 약간 반쯤은 최면 상태에 빠져서 모르지만 옆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면 야, 혹시 그거 아니야? 라고 해줄 것 나 같아. 방송에서 봤어. 야 그거 나도 받았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거. 두 번째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요번에 그래요? 지금 보면 세계 최초로 삼성이랑 경찰이 협력해서 긴급 차단 서비스라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별도의 앱을 깔거나 하지 않아도 삼성폰만 갖고 있으면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진짜 경찰청 전화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깔려온 앱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알려주고요. 여기서 클릭 한 번이면 다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내가 알아서 앱에 들어가서 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럽다. 혹시 내가 지금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 거 아닐까 싶으면 그냥 바로 인터넷에서 계좌 일괄 정지 검색하시면 바로 계좌 일괄 정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푸실 때는 영업점 가서 하나하나 푸셔야 돼서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그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는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게 해커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해킹 당한 티가 안 나게 코드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사실 해킹을 당했다라는 명확한 징후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렵네. 이게 조심할 게 100%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게 또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불안에 떠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쉽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혹시 내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APK 같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설치해서 앱을 실행했다. 그러면은 확률로 따지면 80% 이상. 아 진짜? 네. A 뭐요? 안드로이드 쓰면 APK가 뭐냐면 그 앱스토어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근데 앱스토어에서 깔아도 APK가 딸리는 건데 그 외에 어떤 사이트 가서도 거기서도 그냥 APK를 깔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까신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냐면 그러면 애플 스토어는 100% 안전하냐? 보장은 못 하거든요.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APK 파일은 해킹을 공부하지 않아도 엔터 몇 번, 명령어 몇 번이면은 그 정상적인 것처럼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블로그 같은 데가 많이 뜨거든요. 어떤 네, 정보를 맞아요, 얻기 맞아요. 위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주의해야겠군요. 사실 그거는 거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 근데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해킹 당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보이네요. 이 경찰서 가면 앱을 깔아줘요. 그 시티즌 코난 뭐 이런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아주는데 여기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시티즌 코난 앱을 검색을 해가지고 깔았는데 그 앱이 또 악성 코드인 거예요. 무슨 뭐냐면 앱스토어 자체를 위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휴대폰이 이미 탈취가 돼서 이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면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지들이 만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티즌 코난처럼 똑같이 생긴 거를 깔았는데 어떠한 악성 코드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지들이 만든 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명품 짝퉁으로 만드는데 요새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뭐 그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외부에 있는 APK는 그냥 안 까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것도 유명한 앱 말고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우고 뭐 이런 게 좋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그 개인정보 털리기 직전에 폰에서 좀 나타나는 징후 같은 거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적절치는 않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쓰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리고 멍청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발열 프로그램 뺑뺑 도니까 안에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발열 증상이 열이 나타날 수 엄청 있어요? 세게 나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따금씩 버튼을 눌렀는데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누르는 앱들을 다 암호화해서 해커한 데 보내다 보니까 이게 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안에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거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거는 대비하는 거 정도이고요. 근데 진짜 제가 보면 내가 보안에 많이 신경 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컴퓨터 하는 거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뭐 백신 열심히 깔아야지 레지스트리 정리해봐야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먹통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안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당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 컴퓨터를 막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해킹을 더 많이 당하고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을 해킹할 때 해커들 입장에서 꿀팁 중에 하나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요. 가이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숫자 붙여주고 네. 레지스터를 연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딱 숫자 1번 보면 그냥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 복사해서 이 창 키고 붙여넣기 엔터 그러면 해커가 하라는 대로 본인 컴퓨터를 본인이 해킹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네, 뭐 무료 프로그램 다운로드, 네. 백신을 꺼주세요. 저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어디에다가 넣어주세요. 레지스트리 뭐 누르라 네, 그러고 뭐 그게 사실 어떤 명령어인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네.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 해커님 어플 다운받을 때 무조건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식 스토어에 있는 것만 다운받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심되는 출처이거든요. 의심되는 이게 출처. 무슨 말이냐면 앱스토어나 이런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도 어느 분이 개발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의심병 말기긴 하지만 저는 혹시 중국어다 혹은 찝찝하다 싶으면 잘 쓰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앱 접근 권한을 꼭 확인을 합니다. 앱 접근 권한. 네, 저희가 앱을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을 하면 우리 핸드폰에서 연락처 접근해도 됩니까? 뭐 사진 접근해도 됩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은 앱 써야지 하면서 그냥 허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앱에서 진짜 카메라가 쓰이는지 생각하고 접근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특히 한국인이 좋은 타깃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한국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해킹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유독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에 발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인 개인정보들이 싸게 막 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개인정보 유출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다크웹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이제 해킹을 했다. 이 개인정보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소수의 해커들 아니면 소수의 범죄자들이 그걸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범죄에 다 이용하면 그거를 제3자에게 또 팔거나 그럼 이때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 혹은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판매가 되면 나중에는 이걸 무료 나눔하는 해커들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냥 게시판에 저 이제 다 썼고 이제 그냥 올릴게요.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이미 너무 많이 털려서 싼 거예요? 사실 언제 털린 거냐 이 소스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내게 언제 털렸나를 내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그 전화가 유독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네.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연이어서 오고 네. 그게 아마 재판매되고 이런 과정들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캄보디아 역시 비슷한 건데 이 보이스피싱 상대를 할 때 일본은 좀 덜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도 일본인 개인정보는 좀 싸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이유가 일본 사실 개인정보만 가지고 계좌 개설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아직 아날로그적인 게 그쵸. 많잖아요. 예. 제가 물어봤더니 어쨌든 한 번은 은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만 납치를 하든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탈취를 하면 계좌 만들어서 대출하고 돈 받아서 세탁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미국보다도 그게 더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은 만약에 보이스피싱 같은데 계좌가 이용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이 책임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상상이 안 되죠. 미국은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ATM에서 카드를 잘못해서 놓고 갔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놓고 갔는데 옆에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몰래 본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돈을 뺐어요. 이것도 은행이 책임져요. 그 개인의 잘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은 전 세계에서 그런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이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은행이 무슨 앱을 깔아야 되는 걸 국가에서 규제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놓고 이것만 다 지키면 은행은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미국은 반대. 규제가 거의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피해가 발생하면 니들이 책임져.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더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피해본 건 300불인데 한 10,000불 이렇게 줘.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자율에 맡겨두지만 책임을 부여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안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라는 것만 하고 어차피 책임 안 지니까 그냥 법무법인에 돈 주는 게 더 싼 거예요. 사건이 터졌을 때는 변호 인력을 통해서 그게 더 싼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해킹 피해 범죄자 이거 정말 잡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네. 이게 잡기 힘든 이유가 해킹을 해서 나온 증거는 보통 가장 강력한 게 IP 주소이거든요. 근데 이 IP 주소는 프록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적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P 주소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IP 주소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컴퓨터를 까보니까 얘도 원래 IP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찾아가 보면은 이번엔 뭐 일본이었어. 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중국이다. 혹은 뭐 러시아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끊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통신사 IP만 써도 잘 못 잡아요. 그냥 KT IP만 돼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럼 뭐 해킹 범죄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추적을 하진 않고 그 외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증거들, 흔적들을 가지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찾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상황을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자, 오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